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한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 한 절반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재인과 관련된 뉴스를 또 한 절반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이가 이 정도로 말이죠.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 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출당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막말 욕설까지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가 지나친 이 X딸들 정말 악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악의 축이에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 악의 축은 이재명이 빼놓고서는 정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X딸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 X딸들을 그대로 도와주면요, 자, 내년 총선에서 우리한테 또 현 여권한테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도요, 중도층에 있는 인물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X딸들을 이런 공격, 요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X딸들의 이제 움직임이 앞으로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아니겠나. 예, 왜냐면요, 지금 이재명이가 살아나니까 아주 노는 행태가 가관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근데 이게 말이죠. 지금 이제 비명계, 말하자면 이게 징계,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 출당, 요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요, 이제 비명계들이 잔뜩 움츠러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분은 이상민 의원인데, 이상민 의원도 약간은 좀 쫄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딸들이 지금 이제 척결 대상으로 삼는, 지금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5명이에요. 그래서 이 5명은 이상민, 그 다음에 김종민, 그 다음에 이원우, 그 다음에 설훈, 그 다음에 조홍천, 이 5명을 척결 대상으로 삼고 한 30여 명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비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비명계들이 일체히 움츠리면서 이 자세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결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영장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영장을 가느냐, 그러니까 영창을 가느냐 안 가느냐,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발부되느냐 하는 거하고 내가 가결표를 던진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 이렇게 해서 선을 긋으면서 자기 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재 비명계,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이재명이는 집에 가라, 영장실질심사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제가 방송하듯이 그런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몸을 움츠리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께 하나씩 이제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말이죠. 지금 비명계들이 어느 정도나 위축되어 있느냐. 지금 이제 피해 숙청론이 아주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6명을 비롯해서 가결파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이 딸들이 대대적인 색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자, 이 색출 작업을 이제 아주 전격적으로 지금 나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도를 맞지 않으려고요, 지금 비명계로 그동안에 이제 거론됐던 사람들이요, 일제히 몸을 움츠리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어느 정도나 이제 몸을 움츠리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은요, 이 모두가 내년에 이제 공천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이 딸들한테 찍혀버리면 공천이고 뭐고 이제 다 물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잔뜩 지금 추스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홍익표, 이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회의에서 원팀을 강조했지만은, 원팀을 강조했다는 하는 것은 개파를 초월해서 통합하고 단합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응징 요구가 계속 분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또 동조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비명계에 대한 책임 수위가 어떤 형태로 어떤 수위까지 진행될 것이냐, 이게 이제 아주 초미의 관심 사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말이죠. 정치적 선택에 대한 민주성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책임론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지금 이제 X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숙청론하고 연계된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X딸들 플러스 또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더민주혁신회의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 이제 팬덤 온라인 커뮤니티는 재명인의 마을 이런 데서는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어떤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약해지지 말고 가결자는 척결하고 가자. 이제 척결을 내세우고 있고요. 가결한 자, 민주 배신자, 살려줘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강경 목소리가 상당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의 국민응답센터에 등록된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해당 회의 5일 딱 해가지고요.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서른, 조홍천에 대한 징계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도 오늘 오전에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이거는 무조건 하고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게 이제 친명 핵심 조직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입장문을 내가지고 윤석열 검찰 독재와 야합해서 민주당 파괴를 시도한 30여 명의 해당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또는 출당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비명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자, 오늘 이 강성 지지층 일부는요,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촛불행동 주최 윤석열 퇴진 촉구 추석 귀향 홍보활동에도 참석해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가운데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현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이제 오늘 이 발언들이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재판에 찬성파다라고 해서 즉 가결파라고 해서 이재명의 구속을 바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입장을 이제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결파를 색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원욱, 그 다음에 이제 조홍천, 그 다음에 김종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바짝 몸을 낮추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상황에서 또 난리를 치고 공천을 달라고 뛰어다니는 박지원이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요, 지금 이제 친명 쪽 인사들이 비명 제거에 나선 가운데 박지원이는 날고 지금 뛰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박지원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윤, 범진보 세력이 단결해야 된다. 일부 당에서 얘기하는 소위 찬성파 의원들을 색출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지양대회하고 통합되고 단결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소위 강성 지지 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제를 요구하고 자제를 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이 박지원이는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김종민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친명들이 이 가결파들에 대해서 고마워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이러한 또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제 가결이 되는 바람에 방탄 조끼를 입으려고 난리를 친 민주당, 이런 이미지를 제거하는 데 혁혁하게 기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 방탄한 대로 가결이 안 되고 부결을 시켰으면 민주당은 검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하고 싸웠을 것인데, 그렇게 국민하고 싸워서 내년 총선 앞두고 이게 득이 될 것이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네가 가결시킴으로써 민주당이 이제는 방탄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벗겨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여전히 강경론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자, 이상민 의원은 역시 소신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예, 지금 이제 사법리스크가 당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해야 될 것은 빨리 가능하면 대표직을 사임하는, 이게 적절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게 소수 의견이고, 영장이 기각돼서 당대표 의견은 오히려 이재명에게 날개를 주는 상황인데, 지금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면 돌팔매를 맞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요, 영장이 기각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퇴 촉구를 하면, 그동안 사퇴 촉구를 많이 했는데 좀 머쓱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은 이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갖고 있지만 좀 이제 본인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당에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영장 기각이 된 것은 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수습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했으니 대여 전략이나 정책 법안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도요. 이제는 방탄 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라고 입장을 낸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번에 이제 가결 투표한 덕분에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났고 그게 내년 총선 때까지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게 하는데 이번 가결파 의원들의 공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표창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원욱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지도부가 혁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태까지 이 엑스달과 같은 강성 팬들에 엮여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전부 수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돼갖고는 이재명의 사동화밖에 안 되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 아닌가. 예, 옳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 이런 이사장직 사퇴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옳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동안에 친명의 맨 앞에 서서 달리는 안민석이가 어제만이라도 가결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행위가 절대 아니야. 이게 중진들의 생각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엑스달들한테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욕설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변신을 했습니다. 야, 안민석이 동작 엄청 빠릅니다. 예, 내년에 살아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제 국회의장직에 도전을 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사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는 이재명 시대가 도래했다. 예. 그러면서 가결표 전진 의원들, 가결파는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말을 또 싹 바꾸고 나섰어요. 이렇게 동작이 빠른 내로남불의 전형 안민석이 내년에 공천을 받아도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이제는요, 이 김용호 기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뭐 김용호 기자 하면 뭐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이 가세를 쭉 그동안에 이제 운영해왔고, 근데 이제 연예계 소식에 굉장히 밝은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이제 가세를 쭉 운영하고 연예계 관련 뉴스를, 왜냐면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연예부장으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말이죠. 2020년 8월부터 복수의 연예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돈을 안 주면 약점 폭락했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금전을 받아온 혐의. 이렇게 해서 뜯어낸 돈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는요. 연예인들에게 접근해서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김용호를 갖다가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경찰은요. 작년 10월에 이 김용호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지난 6월과 7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고 이번 그 결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문재인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엊그제 녹색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녹색병원을 방문하고 나갈 때 이 엑스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욕설이를 들었어요. 욕설만 들은 게 아니라 출당을 하라.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출당. 그리고 적개심을 드러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일부 지지자들의 경우는 그날 말이죠. 이게 19일 날입니다. 19일 날. 예. 문재인 출당만이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런 손핏개까지 들고, 지금, 항의를 했어요. 이걸 보고 이재명이가 놀래가지고, 자, 이 손핏개 들고 항의하고 출당을 요구한 거, 이거를 강하게 비판하고, 문재인은 우리 민주당의 큰 어른이다.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서 적과 싸워야 할 지금인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인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느냐.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이재명이가 이제 방문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얼마나 힘드냐. 이 격려 위로로 왔다가 벼락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벼락을 맞은 거나. 왜냐하면 출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조치의 사실상 이제 징계나 사실상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상황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 딸들한테 욕을 잔뜩 먹은 거예요. 욕을 잔뜩. 그리고 이제 또 지난 1월 달에는 이재명이가 양산으로 문재인을 방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그런 대로 괜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지금 말이죠. 지금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에서 세미나를 하나 열었습니다. 바로 더민주에서 세미나를 지난 13일 날 그러니까 비상시국회의를 열었어요. 비상시국회의. 여기에는 민주당 당원들하고 유튜버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여기에서요. 한 여성이 그러니까요. 이게 여성 지지자들이 참 그 이재명의 지지자 가운데서 특히 여성 지지자들이 상당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단식할 때도 흉기 파동을 일으키면 또 여성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 행사에서 시국대회에서 한 여성이 일어나가지고요. 문재인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욕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이 온라인 코멘트에서 난리가 되면서 많은 파문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요. 제가 지금 이제 요거를 여기에 못 올려가지고요. 저 온라인 영상으로 제 이제 방송에 직접 올리지 못하고 제가 음성만 들을 수 있게 한번 이걸 땄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왜 똑똑하면 문재인한테 가서 머리를 좋아집니까? 이 X들이. 왜 똑똑하면 문재인한테 가서 머리를 좋아집니까? 이 X들이. 왜 세면을 주고 왜 우리 형제가 왜 녹을 떠오면서 그따위 쓰라니까.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조홍천이 그 검사 출신 친명 공예 그런 거를 쇼츠를 만들어서 다 저희를 다 공유해가지고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국회의원보다 더 우리가 더 자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놈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지 다 정확히 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게끔 해야지. 이거는 리더는 분명히 이재명이에요. 리더는 우리한테 이재명밖에 없어요. 근데 왜 문재인한테 왜 그래야 되니까? 리더는 신경 쓰십시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들으신 대로요. 이 여성이 문재인 대통령도 욕하고 조응천도 욕하고 그냥 뭐 욕설 막무가내로 욕설을 부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잘 들리실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여성이 그러니까 이제 X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욕을 했느냐? 왜 민주당 인사들이 문재인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냐? 이 XS 놈들이 왜 우리 혈세로 녹을 처먹으면서 그따위 짓을 하나? 다 없애버려야 한다. 말도 엄청 험악해요. 그리고 우리의 리더는 분명히 이재명이다. 우리에게 리더는 이재명밖에 없다. 근데 왜 문재인 같은 병 X 같은 XX 같은 인간에게 우리가 굽혀야 하느냐? 반드시 그 인간은 출당시켜야 한다. 이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그 앉아있던 그 행사에 참석했던 요원들이 손뼉치며 환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 미 XX. 예. 무슨 말인가 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지금 온라인 코멘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원이 자당 출신의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당일날, 그러니까 26일 날 입장문을 내는데요. 이 행사가 단식 13차였고, 그리고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가를 했는데, 모두에게 열린 행사다 보니까 사전에 참가자들이 어떤 말씀을 할지 알 수 없던 상황에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사과 입장문을 냈고요. 그리고 또 해당 발언 이후에 당시 사회자였던 강 의원 혁신회의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유튜버 그리고 참석자들께서 발언자에게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을 접해서 불쾌했을 모든 분들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해당 영상이 민주당의 단결을 훼손시키는 용도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X달들의 사고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차제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뒤통수를 잡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열이 받쳐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문재인과 관련된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이제 정말 제대로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그러니까 코이카
코이카가 이제 외교부 산하기구가 되겠는데요.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해외 봉사활동하는. 여기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했을 때, 변호사 시절에 활동했던, 변호사 할 때 이제 활동했던 부산 YMCA가 있어요. 그 YMCA의 사무총장 출신이라고 하는 송아무개, 송모 씨가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코이카 인사와 관련해서 매관 매직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해먹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코이카의 인사 계약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있으면서 직원하고요. 자회사 대표로 22명으로부터 무려 3억 8,500만 원을 받고 임원 선임, 승진, 전보 이런 인사상의 특혜를 준 것을 감사원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를 해서 지금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야, 이게 지금 어느 때인데 매관매직을 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직원들한테 말이죠. 돈이 모자라서 빌리는 것처럼 하여튼 굉장히 돈이 시급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또 돈을 갖고 오면은요. 인사상의 어떤 특혜를 주고서 돈을 갚지도 않아요. 뭐 당연히 이자도 안 갚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매몰차게 돈을 돌려달라 할 수 없다 보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감사원은요, 작년 12월에 감사 중간 단계에서 이 송 씨하고 송 씨에게 돈을 준 직원 가운데 1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올 초 검찰은요, 이 송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은 한결같이요, 검찰이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를 유예해서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은, 감사원은요, 코이카의 송 씨에게 돈을 준 직원 가운데 1명은 해임하고 3명은 정직시키고 4명은 경징계 처분을 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송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야, 이 문재인 추종파들 이렇게 썩어 빠졌어요. 이게 바로 좌파들의 실상입니다.